자, 일단 뭐 저희가 파이널팩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시크릿 모의고사 진행하고 있죠. 이거 옛날에 했던 실감 모의고사예요. 실감 모의고사인데 예전에 했던 실감 모의고사나 예전에 봤던 적중 모의고사나 이런 걸 좀 풀어보시면 이게 나중에 심심치 않게 그대로 나옵니다. 실제 기출에. 그래서 좀 많이 풀어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는 실제 후기로도 저희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작년 거 주신 거에서 나왔다고. 특히 저희가 12월부터 진행되는 적중 모의고사는 생각보다 적중률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대로 지문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연계는 잘 안 그래요. 왜냐면 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계는 무조건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일단은 생각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 열심히 풀어주시는 게 좋고 적중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지원전략 설명회 지금 하는 거 이겁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나 우리 과기대 면접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1단계 합격해서 그러면은 면접 시뮬레이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파이널팩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적중특강 여러분 일정 다 안내 받으셨죠? 네. 공지사항에 보면 있어요. 지금 이러는 학생들은 이따가 저한테 와서 한 대 맞고 집에 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궁금해하는 거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서류 접수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 요즘에 그냥 저걸로 끝나요. 원서 접수하는 걸로. 근데 보통 학교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출력해서 내세요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출력해야 돼요. 맨 마지막 3번은. 근데 1번하고 2번은 웬만해선 다 출력해서 제출입니다. 처음에는 일단은 원서 접수를 하시려면은 UA 어플라이나 진학사 어플라이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아이디를 빨리 찾아 놓으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때 다 한 번씩 써봤을 거예요. 그렇죠? 진학사 어플라이, UA 어플라이. 진학사 말고 UA 말고 어플라이가 들어간 거기서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전 가입했는데 없어요 그래요. 근데 보면 그냥 진학사만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근데 좀 다릅니다. 네, 어플라이라고 뒤에 붙은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원서 접수를 하시는데 대부분 이거는 일단 입력입니다. 처음에 원서 접수를 하실 때는. 그러니까 저는 졸업했어요, 수료했어요, 또는 수료 예정이에요, 졸업 예정이에요라고 하는 걸 다 무조건 일단은 입력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성적도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4학기까지 다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다 나왔죠. 그리고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3학기 거까지만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원서 접수가 좀 뒤에 있어서 다 나왔어요. 그럼 다 입력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서 입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떡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현재 거까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2월 21일 날 마지막으로 등록을 딱 해야 되는데 수료가 안 돼 있거나 졸업이 안 됐으면 탈락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료가 되어 있고 졸업이 되어 있으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정 증명서 낸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마지막에 가서 안 됐다. 그럼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서 접수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할 때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수료 예정인지 이런 것들 그냥 일단 적어놓고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탈락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성적들 증명 나오는데 3.8인데 3.6으로 적었어요. 뭐 아니면은 저 3.8인데 4.0으로 적었어요. 그것 때문에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틀렸으니까 다시 내세요 합니다. 웬만해서는. 요즘에는 그 정도의 여러분들한테 친절과 아량은 충분히 베풉니다. 여러분들한테. 저 때는 탈락이었어요. 옛날에는 진짜로 틀리면.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그냥 빌미로 잡아서 그냥 탈락을 시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졸업 또는 수료 증명서 필요합니다. 대학 홈페이지에서 증명 발급 사이트에서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꼭 아셔야 될 게 지금 오늘 뭐 집에 가셔서 또는 지금 가능하시면 수료 증명서나 아니면 졸업 증명서. 졸업은 상관없어요. 수료 증명서가 나오시는지 1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수료 증명서가 안 나오는 학교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제가 뒤에 가서 안내는 드릴 건데
수료 증명서가 안 나오는 학교들은 또 다른 방법을 또 써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귀찮은 일이 생겨져 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대학 증명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성적 증명서는 100분위가 표시된 걸로 뽑으셔야 됩니다. 근데 100분율, 100분이 되게 많은 이야기로 이제 또 문의를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100점 만점에 90 몇 점, 80 몇 점이 적혀 있으면 돼요. 안 나와요. 저희는 그러면 학교에다 물어보셔야 돼요. 저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되게 불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갈 학생이니까 그 떠나갈 학생들한테는 최대한 불친절하게 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편입학 원서는 이거는 학교별 이제 케바케입니다. 그냥 저희가 원서 접수한 걸로 끝나는 학교들이 있고 실제 서류로 출력해서 제출하세요라고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니 사실 이 정보는 다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응?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보는 우리가 당연히 어디에 나오겠어요 이게? 그치. 모집 요강을 잘 읽어보시면 돼요. 모집 요강 잘 읽어보시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잘 모르겠으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또 더 쉽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모집 요강 일단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나하고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적용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해결이 될까요? 그렇죠. 모집 요강 나온 학교에 전화해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왜냐하면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이면은 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도 혹시라도 이거 확인이 필요하면 저희도 전화해 봐야 됩니다. 입학처에. 그러니 해당하는 사항에 좀 더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학교에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잘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필요합니다. 사진. 근데 남학생들은 그런 경우 잘 없어요. 여학생들 간혹 가다가 AI 돌리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진짜로. 실제 여러분들 수험표를 뽑아서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감독하는 분이 얼굴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보고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돼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없을 것 같죠? 진짜 있어요. 정말 예쁘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학생증 사진이거든. 이게 학생증 사진이에요. 정말 학생증 예쁘게 나오게 싶어서 많은 걸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많은 걸 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예쁘게 그냥 얼굴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절대 어디 돌려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로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실제로 작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반 학생이 사진을 갖고 오더니 저랑 똑같아요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다시 찍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그런 걸 돌린 건 아닌데 이게 사진관에서 너무 많이 이걸 해준 거예요, 보정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하게 최대한 여러분들 얼굴이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인적사항은 이제 여러분들 다 모두 내 학교에서 이게 발급돼 본 서류를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그대로. 아셨죠?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또 하나. 졸업일자랑 수료일자 언제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2월 그냥 아무 때나 맞춰놓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틀려도 돼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거 갖고 떨어뜨리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경우는 맨 마지막에 서류를 내봤는데 부합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68학점 이수하라고 했는데 67학점밖에 안 되네요. 이런 경우. 수료라고 했는데 수료가 아니네요. 이런 경우에만 떨어뜨립니다. 이거 틀렸다고 해서요, 절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절대 데스크에 오셔서 히라쌤이나 저나 현지쌤에게 또는 훈주쌤에게 수료 날짜 어디로 줘?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여러분 우리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또 우리 히라쌤의 눈빛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더 받아보시고 저한테 이제 또 죽을래 한번 소리 들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원서비 결제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거 부모님하고 얘기를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대부분 그냥 되게 간편 결제처럼 카드 번호 입력하고 CVS 뒷면 이거랑 유효기간만 딱 입력해도 웬만해선 결제가 되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결제 수단을 하나는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서 좀 여유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당장 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카드 결제가 안 돼. 그럼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좀 얘기를 해서 뭐 내가 바로 쏠 수 있는 계좌에 뭐 돈을 조금씩 여유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바로 결제가 되는 조금 한도가 높은 카드 등등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요 원서 접수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부모님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이 원서비 결제도 미리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아까 말했던 수료 증명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집 요강에 보면은 중앙대처럼 이렇게 나오거나 서강대 같은 경우도 자료실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이런 걸 받아오라고 하는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료증명서가 안 나왔어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어딜 가야 될까요? 내가 원래 다녔던 학교에 찾아가야 합니다. 직접 가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직인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방법은 팩스를 받는 거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그건 하지 마세요. 이게 받는 학교에서 이거 안 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냥 원본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요거 원본. 그러니까 되게 껄끄럽겠지만 내가 원래 다녔던 학교에 가서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수료 증명서 또는 수료 예정 증명서가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수료 증명서는 웬만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웬만해서 나와요. 예정 증명서가 안 나온 학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학교가 성결대예요. 성결대 없어요? 오, 한 명도 없네. 다행이다. 자, 아무튼 안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 그 학교에서 요 서류가 나와 있는 요 부분을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챙겨야 될 것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원서 접수를 하실 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류를 다 이렇게 출력을 해서 지원, 학과, 이름, 수험번호 다 적으셔야 돼요. 상단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요구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료증명서 출력이나 성적증명서 출력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에 또 하나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물어봤 제출처. 제출처를 뭘로 입력해야 돼요? 한 장에 3,500원인데? 한 장에 4,000원인데 어떡하죠?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냥 이거 갖고 여태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편입 지원 대학이라고 치시면은 한 장으로 다 해결됩니다. 뭐 서강대, 성균관대 이렇게 쓰시면 서류를 받는 학교 입장에서 성대 서류 받잖아요. 아니 저희 우리 자기소개서가 아니지만 실적증명서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양대 제출 이렇게 하면은 좀 그래요. 입학사정하는 사람들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편입 지원 대학이라고 치시면 웬만해선 될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안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명확하게 넣으라 그래요. 그건 기관 제출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웬만하면 먹혀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학교들에서 좀 이걸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증명서 뽑는 거. 이거 사실 뽑는 거 뭐 몇백 원도 안 들어가는 건데 3,000원, 4,000원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를 제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근데 제일 많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1단계 합격을. 1단계 합격을 하면 서류도 제출 못하게 해요. 못하면. 그리고 고사 당일날 원본 제출하는 학교도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 갖췄는데. 근데 최근에 작년에 안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학교나 또 갑자기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원서 접수할 때나 시험 전에 제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지사항 밴드에 보시면 서류 제출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언제까지 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반드시 좀 잘 챙겨주시고 거기에 여러분들 조금 주의를 하실 거는 우체국 소인이 있고
제출 날이 있죠. 제출한 날 기준. 그러니까 우체국 소인분으로 만약에 오늘까지다. 그럼 오늘 보내면 제출한 거예요. 우체국 가서. 근데 오늘 도착입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체국 가서 보낸 건 어제 이길 특급으로 보냈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도착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요즘에 웬만한 부서는 우체국 소인 기준이에요. 우체국에서 낸 걸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모집 요강을 꼼꼼히 읽으시고 그것도 미리미리 잘 챙겨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서류 접수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미리 아시고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당장 12월 14일부터 시험이 시작이니까 지금부터는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몇 학점 필요하다. 대부분이 2학년 수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내가 몇 학점까지 이수하셨는지 체크해 보시고 지원 가능한 대학에 어느 정도 성까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70학점 이상 이수를 해서 가야 되는 이제 성대, 사범대, 세종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기능기전 전공학부 제외하고 그리고 연세대가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넘어가는 거는 고려대 아니면 약대, 의대. 이고 대부분이 2학년 수료. 2학년 수료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수료 증명서를 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은 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자,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이제 거의 프로니까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원서 접수 일정 이제 곧 합니다. 발표 모집 요강 발표하고 원서 접수 12월 지금 빠른 학교들은 2일부터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그래서 저희가 배치 상담을 한 번에 못 끝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도 진행한다라는 거 미리 참고해 주시고 12월 14일부터 지금 현재로는 12월 14일 시험이 가장 빠릅니다. 항공대와 숙명여대. 그때 시작이 하면은 1월 중순까지, 늦은 학교 1월 20일까지 근 한 달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10번째 시험 볼 때 안 가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10개를 봤거든요. 10개. 진짜 아침에 저의 원래 이제 본가가 저기 오이도예요. 오이도. 4호선 맨 끝. 거기서 한양대 갈라 그러면 진짜 멀어요. 진짜 가기 싫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근데 갔어요. 가긴. 실제로 여러분들 한 12개, 13개쯤 보게 되면은 오늘 내가 시험을 보러 가는 건지 학원을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무뎌질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되게 잘 준비를 하셔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요 기간 때 아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 망칠 수 있어요. 첫 시험 때 잘못되면. 그래서 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1차 합격자 발표하고요. 2차 전형 진행이 1월 초에서 1월 중으로 합니다. 그리고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최초 합격자 발표합니다. 그리고 2월 초부터 지금 현재 기준 아마 21일 거예요. 2월 21일까지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최종이에요. 그 넘어가서는 더 이상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아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라떼는 3월 1일까지 전화 받았어요. 오늘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학교면 당장 환불 받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21일까지 딱 아마 21일이 맞을 거예요. 그때 금요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는 뭘 잘해야 될까요? 요 기간 때. 응? 그치. 전화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화를 진짜 안 받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학원에서 전화하면 맨날 돌리잖아요. 그렇죠? 왜 안 오니 하는 전화하면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벨만 울려도 받으세요. 왜냐면은 뭔지 몰라요. 자, 재작년이죠. 숭실대에서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제가 담임했던 친구들이 이미 다 합격은 했어요. 어디든. 근데 한 명이 이제 숭실대 추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 경기대를 붙고 나서 다 같이 펜션에 놀러 갔습니다. 펜션에 놀러 갔는데 먼저 성대 붙은 애한테 추가 합격자 발표가 전화 왔어요. 안 갈 거예요. 한데 이 친구 눈치가 보이죠.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한테. 근데 1분 후에 바로 전화 왔어요. 숭실대에서 추가 합격했으니까 등록하라고. 그때 막 제가
되게 헐벗은 모습으로 저희 예준이를 보고 있었는데 영상 통화가 가서 너무 당황했었어요. 애들이 막 웃으며 막 울면서 막 저한테 영상 통화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는 이제 차치하고, 여러분들 뭘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전화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해외 가고 싶겠죠? 우리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근데 좀 참으세요. 아셨죠? 마지막 주에 가세요. 그냥 마지막 주에. 그리고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번호를 비상연락망을 하나 더 적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빨리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아셨죠? 자, 다음.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여태까지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까 이 얘기를 제가 미리 좀 한 겁니다. 원래 앞에서 보여드리고 이게 뭐냐 우리 화면을 보여주면 해드리고 싶었는데, 배치고사 보신 거랑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던 모의고사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합산을 해서 각 학교에 대입을 시켜봐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어느 과가 가장 확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 고점 데이터가 있는 학과랑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배치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배치표 상에서도 낮은 과가 있고 높은 과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가 70% 정도 돼요. 상위. 자, 여기 보면은 상향지원대학은 선발 인원 및 전년도 결과 경쟁률을 고려를 해라.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은 데를 써라 이거죠. 최대한. 그리고 소신지원대학은 본인의 전공이나 희망학과 또는 낮은 학과. 뭐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소신지원 하실 땐 여러분 이 학교를 반드시 합격을 시켜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소신지원 할 때도 가능하면은 조금 낮춰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안정지원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네, 안정지원 대학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면은 저희가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 학교는 가천대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러면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마지노선으로 여길 생각했어. 그러면은 철학과나 사학과 같은 데를 써서 붙여놓고 생각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희망학과를 지원해요. 우리 여기 쓰자 했는데 다음날 와서 선생님 경영 썼어요. 웃으면서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심리적으로 어렵다니까. 진짜 어려워 이게. 가천대까지 내려가는데 내가 철학과 써야 돼 이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거는 성향이자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다가 여러분들한테 가능성의 데이터를 막 입력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디가 학교율이 높을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땐 여기가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면 돼요. 최적의 조합을. 자, 그럼 내가 질문 이제 이 다음 거에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입니다. 50% 정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든 잘한 학생들도 있고 못한 학생들 대부분이 사실 여기 많이 포함이 돼요. 100분이 합산을 했을 때 또는 영어만 봤을 때 50% 정도. 그럼 이제 여기는 소신 지원하고 여기 밑에는 안정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상향 지원하는 학교 안 써야 될까요? 여러분 서강대, 성대, 한양대 여기면 쓰면 안 돼요? 혹시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쓰면 안 될까요? 과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못 썼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겹쳤으니까 상위권 학교랑. 근데 지금 약간 퍼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주대도 월요일날로 바뀌고 인하대가 앞에 보고 상위권 학교 뒤에 보고, 그럼 동국대가 아마 인하대랑 같이 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내가 한양대, 중앙대, 서강대를 써볼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그날은 그 학교들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한양대랑 중앙대랑 같은 시간이에요. 그럼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한양대 가겠죠. 그러면 나는 중앙대를 써보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갈 학교를 선을 딱 정해놓고
여기 위로는 안 쓸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절대. 아셨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된다 하더라도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 기준을 생각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절대 내가 낮다고 해서 낮은 학교만 그런다고 합격률이 올라가냐? 아닙니다. 절대 안 그래요. 낮은 학교만 줄줄이 쓴다고 해서 낮은 학교 다 합격할 것 같지 아니에요. 낮은 학교에서 한 개 합격해요. 막 이런 식으로.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상위권 학교도 써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정과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꼭 이거는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여기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저 여기 쓰고 싶은데요. 그럼 너 마음대로 해 라고 할 학생들은 사실 진짜 상위 5%에서 10% 사이에 있는 친구들 정도입니다. 나머지 밑에 학생들은 눈치 싸움도 해야 되고 마지막 날 경쟁률도 봐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냥 이거에 맞춰서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또 문제가 돼요. 자, 이게 실제 가천대에서 2022학년도 기준으로 경제학과가 20학계 중에 21위였어요. 와, 경제학과 너무 낮은데 실제 본고사 성적이 꼴찌였잖아요. 다음에 이 8위 8번째 됐어요. 이것만 보고 애들이 다 몰린 거예요. 자, 다음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27개 중에 17위였어요. 1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게 다 보여요. 본고사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 여기 꼴찌였네. 담임 선생님 분명히 나한테 여기 다른 데 쓰라고 했는데 작년에 꼴찌였던데 그냥 써야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배치 상담이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삭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유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뭐 너무 어른스러운 이야기.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투자하는 투자 설명회 같아요. 자, 성적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만 지원하는 거 절대 금지입니다. 하위권이라고 해서 하위권 학교만 하는 거 절대 금지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랑 얘기하시고 상위권 3개, 소신지원 3개, 하향 3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되게 하위권이에요. 그렇다 하면은 어찌됐건 위에 쪽으로 해서 분산을 잘 시키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막 모든 학교가 한날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대 같은 경우에는 그날 건대만 시험 봅니다. 안 볼 거예요? 다 보러 가는데? 나 성적이 20%밖에 안 돼서 안 볼 거예요? 아니에요. 봐야 돼요. 그날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셨죠? 그리고 하향 지원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확실하게 그냥 낮춰 써주세요. 하향 지원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과로 기조를 잡고 가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4개를 쓰면 2개 정도는 하향 지원을 확실하게 하시고 2개 정도는 좀 뭐 희망하는 학과로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높아심으로 하나 해드릴 얘기. 자연계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은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전공이 나의 진로가 돼요. 그래서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생명과학과 가서 대학원 갈 수 있는지. 그게 괜찮으면 가셔도 훨씬 좋습니다. 편입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전공의 공학 계열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좀 낮춰서 가는 게 낫지. 아셨죠?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상위권 학교에서도 낮은 학과가 존재합니다. 뒤에 가면 제가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자, 인문계 기준으로 서강대 종교학과. 종교학과 뭐 배우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종교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 이슬람교, 기독교,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 불교, 그리고 힌두교 다 이런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종교의 근원이 철학의 근원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럽 문화가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물리학과. 네. 하지만 간 학생, 저희 우리 김현지라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 김현지 쌤 말고 죽을라 그래요 지금. 죽고 싶다고 맨날 이제 카톡 와요.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10관왕을 해서 서강대 물리학과 갔어요 결국은. 아무튼 자, 성균관대.
유학동양, 한문교육 이 좀 낮습니다. 근데 작년에 안 뽑았을 거예요. 아마 한 명 뽑았나? 네,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리고 성균관대 자연계는 물리학이랑 컴퓨터 교육이 조금 낮습니다. 실제 합격 점수랑 합격생들의 평균이. 그리고 한양대 체육학과, 철학과가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자원환경공학과, 물리학과가 매년 조금씩은 100분위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나와요. 하지만 높습니다. 한양대 여기 세 군데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데 아예 안 쓰면 확률이 10%라도 있는 걸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학과 위주로 최대한 써보시고 운이 좋아서 1단계 합격을 하면 그 다음 걸 잘하면 돼요. 그래서 성대에는 실적 확인서랑 면접을 진행합니다. 실적 확인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봉사활동한 게 있는지 아니면은 수상한 내역이 있는지 공인영어 성적이 우수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총 이렇게 해서 5장 내로 합본을 해서 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작년에 합격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그냥 공인영어밖에 없었던 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 한양대는 학업계획서 2차 전형 진행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업계획서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 있는지 글로써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적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수치화되어 있는 GPA나 전적대 성적이나 아니면은 전적대 학교나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라도 내가 한 번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학업계획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지같이 써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라도 잘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학점이 좀 안 좋아요. 당연히 일단 불리할 가능성이 너무 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학생을 뽑는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이 친구는 우리 4.0이고 이 친구는 3.0이야. 누구 뽑을 거야? 4.0 뽑을 거니 누구나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거에서 뒤쳐졌어. 근데 이거라도 잘하는 거야. 그러면은 3.0인 학생을 다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계획서를 너무 무관심하게 쓰지 마시고 잘 쓰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다음. 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유럽어문, 동양어문이 늘 조금씩 낮게 나옵니다. 근데 수학과가 원래 보통 다른 학교들은 좀 낮은 쪽에 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중앙대는 좀 달라요. 중앙대는 정말 높아요. 자연계 쪽에서 성적이. 그래서 수학과는 좀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2차 전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2차 전형 여기도 학업계획서입니다. 잘 쓰셔야 돼요. 합격하시면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잘 쓰셔야 돼요. 합격만 하시면 1차 합격하시면 자 경희대 인문은 낮은 과를 어디가 있을까? 이런 많이 국제캠에 보시면 모집력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어 대학이 있어요. 거기가 실제 합격했던 학생들의 공인영어 성적도 조금 낮고 그리고 실제 합격했던 학생들의 그 백분위 데이터도 조금 낮게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서울 갈 거예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쪽으로 돌려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인문은. 근데 이제 자연계는 무조건 국제캠을 가야 되는 근데 생각보다 자연계 학생들이 경희대 합격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가져보실 수 있는 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이게 제 뒤에 가면 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과에서 제일 낮은 과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100분위 기준으로 한 30% 40% 정도 차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고 여긴 또 더군다나 다른 게 없잖아요. 공인영어하고 수학 보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외대 인문계는 어문보다는 이제 다른 과로 써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에 서울을 만약에 고집을 하실 거라고 하면 자 자연계 학생들 사실 이제 글로벌 캠퍼스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네임밸류대로 한번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학교예요. 사실 외대는 자연계 학생들이 사실 되게 희망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그냥 마지노선 대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자체가 그렇게 이제 기초 수학이 막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외대는 인문계 학생들은 외대라는 좀 명패를 갖고 싶고 그래도 언어 쪽으로 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문계 학생들은 글로벌까지도 생각하시면 합격률이 되게 높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연계는 좀 다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시립대 올해 전형이 바뀌었죠. 공인영어 먼저 봐요. 근데 있으시면 일단 내보세요.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1차를 붙을지 안 붙을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거는 매년 여긴 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따 제가 학생 하나를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중번함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중앙대를 버린 남자라고 별명을 붙인 학생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실제 시립대 붙고 중앙대 붙었거든. 근데 중앙대를 안 갔어. 근데 시립대가 도시공학과라서 시립대 도시공학과가 거기 간판학과입니다. 시립대. 근데 그 친구가 사실 중앙대를 붙긴 붙었지만 시립대도 붙었고 그 새끼가 붙을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 제가 불러서 여기 와가지고 이 자리에 세워놓고 내가 너 어떻게 얘기했었니 얘기하면 아마 얘기해 줄 거예요. 진짜 시립대 중앙대 붙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공인영어가 있는 친구분들이면 웬만해서는 지원을 한번 해보세요. 올해도. 그러니까 1차 전형이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있으시면 일단 지원해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화여대 인원에 대한 좀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학교고요. 2차 전형 자소서 있고 생물, 화학, 물리는 전공시험 문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물이랑 화학이랑 물리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는 내가 좀 낮은 학과로 가서 합격해야지라고 하는 학과인데 이대는 잘못 들어갔다는 생물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이것도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하시고 자, 제가 이 얘기 왜 할 것 같아요? 있었어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생물학과 쓴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생물 시험인 거야.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나온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인문계인데 막 영어 시험 보는 과가 자연계인데 영어 시험 보는 과가 있고 그래서 숙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전형들을 여러분들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아셨죠? 특히나 이제 간호학과 가시려고 하는 학생분들 아주대는 수학 시험도 같이 봐야 됩니다. 간호학과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꼭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건대입니다. 건대. 자, 많은 선발 인원이 있어요.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건대 혹시 들어가서 과 보셨어요? 과 못 보셨을 과? 진짜 많죠. 건대는 진짜 뭐 이런 과가 다 있지? 할 정도로 스마트팜 과학과인가? 아니야, 이거는 경희대다. 미안해요. 동물생명자원공학과, 축산식품생명공학과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계 학생들에게 약간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제 생명공학인 학생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좀 돌려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건대는 한번 생각해봄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분위기가 최근에 분위기가 건대가 전적대 학과를 본다는 얘기가 너무 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가 죽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건대는 시험지를 줍니다. 시험을 다 보고 나면 가채점을 해봤는데 되게 낮은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동일 계열이에요. 근데 더 높은 학생이었는데 비동일 계열이었어요. 낮은 학생이 붙었어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낮출 때는 아예 완전 비동일로 생각을 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과들 자연계 학생분들은 좀 그런 쪽으로 돌리는 거 아닌 이상에는 가급적이면 계열을 좀 비슷하게 쓰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최근에 그걸로 따졌을 때는. 아셨죠? 그래서 조금 건대가 최근에 혼돈의 카오스에 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꿈과 희망을 주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차 전형이 좀 낮아도 내가 동일 계열로 좀 쓰고 자기소개서를 좀 잘 쓰면 1차 점수가 좀 낮아도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건대는 거의 동일계로 쓰려고 많이 하게 해요. 아셨죠? 근데 이것도 사실 1차를 붙어야 돼. 1차를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자, 동국대. 여러분 불교학 수용 가능합니까? 불교학이 낮습니다. 확실히. 한 명 뽑아요. 일반으로. 작년에 한 명 뽑았어요. 승려 말고. 그 일정에 따라서 좀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국대가 이제 작년에는 서강대랑 중앙대랑 붙어서 시험을 봐가지고 조금 그 라인에서 점수대가 비슷했던 학생들 중에 낮은 학생들이 동국대 합격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국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은 아닌데 애들이 다 중앙대 서강대 많이 몰려서 가니까 상위권 애들이 동국대에 쉽게 좀 들어간 학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른 좀 변동성이 있고 문예창작학과 경기대 문예창작학과랑 동국대 문예창작학과는 좀 높아요. 이게 좀 이제 인기가 좀 있는 과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딱 여기 200 몇 명만 생각하겠지만 전국에 보면 4천 몇 명, 6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해가지고 첨단학과 작년에 첨단학과 많이 뽑았어요. 자연계 학생들. 올해도 첨단학과는 결혼의 100%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학과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국대도 뭐가 없다? 자소서가 없다. 내가 시험만 잘 보면 된다. 아셨죠? 자, 홍대. 제가 늘 말합니다. 신이 점지한 아이들이 붙는 학교예요. 그날 진짜 컨디션 좋고 신이 너 가 하는 애는 가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뽑는 이유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도 떨어지는 학교가 홍대입니다. 너무 잘하는 학생들도 작년에 저희 제가 인문계 담임애 중 항상 99% 나왔던 친구 홍대는 떨어졌어요. 서강대 경영은 1번 최초로 붙었는데 홍대는 떨어졌어요.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학교입니다. 근데 홍대도 현재까지 봤을 때는 혼자 볼 겁니다. 다른 학교가 같이 안 볼 거예요. 그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죠, 그렇죠? 자, 만약 그리고 숙명여대 인원이 적습니다. 여기도. 근데 여기는 이제 여학생분들 중에 이제 조금 이제 돌려서 쓰는 경우, 쉽게 말해서 영어만 보는 수학, 이제 영어 보면 자연계과. 근데 이제 그게 좀 높아요.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거. 그래서 숙대는 여러분 진짜 담임선생님하고 얘기를 잘해야 돼요. 여긴 그냥 돈 날리는 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너무 여기가 생각보다 이대만큼 어렵습니다. 숙대가.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너무 변동이 커요. 생명 시스템 컴퓨터과학 이런 데는 영어만 보기도 하고 뭐 수학만 보는 과들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향이 너무 다르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숙대랑 항공대랑 붙어 있으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항공대로 많이 가는 게 좋고 인문계 학생들은 그냥 숙대를 가는 게 좋은데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한번 좀 써보시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해서 써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숙대는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자, 국민대, 러시아, 유라시아, 한국 역사학 이런 데가 낫습니다. 인문계는. 자연계는 사실은 중에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도 국민대는. 그리고 조금 이제 인문계 학생들 요번에 원래 이제 영어만 보던 자연계과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2개가 없어졌어요. 산림환경과학과만 남았어요. 이제 거의 박 터지겠죠. 이제 거기 낮은 학생들 다 거기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셔서 차라리 역사나 러시아, 유라시아 쪽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숭실대 적은 모집 인원. 근데 생각보다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숙대보다 반대로 학생들이 잘 안 써요. 너무 적게 뽑으니까. 경쟁률이 막 생각보다 높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자연계 학생들. 여기 아까 말했던 숭실대 우리 뭐 사학까지만 인문계도 자연계도 한 번씩은 꼭 혼자 보니까 꼭 쓰세요. 아셨죠? 그리고 세종대인데 이거 미안해요. 홍익대라고 적혀있네요. 세종대예요. 가감죄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 틀리면 마이너스 20 몇 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모르면 찍으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찍지 않을 거면은 확실하지 않으면 찍지 마세요. 차라리. 아셨죠? 그리고 단대 요번에 자연계 수학만 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영수 합산에 수학은 좀 못하는데 영어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단국대 합격의 확률이 좀 높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수학만으로 바뀌어가지고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유념하셔서 지원 전략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단대까지 얘기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학교들 인하대, 아주대, 가톨릭대 그리고 마지막 가천대 뽑는 인원이 적지 않은데 생각보다 입결이 높은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가기 쉬운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가 진짜 쉽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편입의 특성이에요. 거길 지방대 취급하는 인하대, 가톨릭대, 그리고 아주대,
우리 가천대를 지방대 취급하는 편입의 특징에서 확실히 실제 입결보다 좀 낮습니다. 편입의 입결이.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은 인하대 아주대는 당연히 쓰셔야 된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겹치지만 않으면.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나 우리 가천대 같은 경우에 뽑는 인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꼭 써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아셨죠? 가톨릭대는 사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자, 이게 2023학년도 배치표 기준으로 보면, 자, 일반 인문이에요. 서강대는 99.9에서 스펙트럼이 93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요. 다 99점 몇만 가는 거 같죠? 아니에요. 93.2 정도 되는 라인에서도 지원을 해보라고 가이드가 나옵니다. 배치표 기준으로. 자, 성대 89.9, 한양대 91.4, 중앙대 85.4, 그리고 외대 87.9, 경희대 76.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경희대. 서울시립대도 마찬가지 85.9.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좀 넓은 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자, 그리고 이대 이렇게 점점 내려와요. 그래서 한성대 30.1까지. 그리고 경기대 40.1, 가천대 50.4. 그러니까 이게 100분이에요. 100분이. 원점수가 아니라. 그래서 내 100분위에 맞춰서 가이드를 한 번 더 줄을 쫙 거보면 갈 데가 없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셨죠? 반드시. 이게 여러분 통계의 함정이에요. 뭐 물론 이게 여기 30점도 있고 이게 있지만 평균이 결국은 들어간 학생들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얘네가 낮다, 얘가 높다라는 거예요. 이 높은 과 중에서는 학생들 중에서는 20-30% 하던 친구들도 합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98.9, 98.9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제일 상단에 있는 학교들은 다 1등만 갈 것 같은데. 자, 이 4학년도 보면 또 바뀌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누적을 해서 이 배치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년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치 상담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매년 조금씩. 이게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과가 다른 과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년에 제일 낮았던 과는 신중하게 지원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학사 인문. 확실히 학사 인문이 좀 낮아지죠. 파란색의 그래프가 확실히 좀 훅 떨어지죠. 그리고 2024학년도도 보시면, 근데 이게 약간 2024학년도에 학사가 좀 점수대가 좀 올랐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올해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자, 다음. 자연은 확실히 더 스펙트럼이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계 편입을 하라는 이유가 자꾸 이런 인문계 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진짜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보면은 경희대 같은 경우도 61.5까지 있어요. 서울시립대도 여기, 이대도 여기.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가보시면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전기, 화학공학과. 여기는 이제 요 상단에 찍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 나머지 학과들 중에 조금 인기가 없는 학과들이 요 밑에 찍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반 2024학년도 데이터 기준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학사 2023년 자연 기준. 여러분 제가 빨리 푹 넘어가는데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 다 확인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점수가 낮다고 해가지고 절대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좌절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 학사 자연. 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셨죠, 여러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지막. 네. 아셨죠? 네. 자, 여러분 배치고사 절대 끝이 아닙니다. 아셨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배치고사 끝나고 나서 막 흐트러져 가지고 그런 학생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요 한 달 사이에 되게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적도 많이 바뀔 수 있고 진짜 마지막 한 달을 불태워 가지고 성적에 향상을 올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상위권에 있다가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되게 방심해서.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하는데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아셨죠? 점수가 낮더라도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잘 하시고 배치를 잘 하면 내가 원래 갈 수 있었던 학교보다도 높이 갈 수 있는 게 배치 상담입니다. 최대한 그걸 만들어내려고 저희와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밥도 조심하시고요. 잠자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지나가는 낙엽도 조심하세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는 이치로라는 야구 선수 있어요. 그 선수는 시즌 중에는 자기 아내가 해준 하이라이스만 먹습니다. 1년 내내. 메이저리그 경기가 1년에 162경기인가 그래요. 근데 그 시즌 한 10개월가량 되는 이 시즌에는 다른 걸 안 먹어요. 그래서 일본인이라서 사실 저도 별로 그렇게 막 좀 그런 건 있는데 되게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메이저리그 명예전당 첫 회 헌액돼서 첫 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어찌 보면 야구로서는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배가 아파서 학원을 못 나왔어요. 뭐 왜 배가 아팠을까? 뭘 먹어서 그랬을까? 왜 자꾸 화장실을 들락들락거리지? 예, 이런 거 생각들 잘 해보시고 다 조심하세요. 아셨죠?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